놀라운 기록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4%가 탈모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발 탈락까지 합치면 약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약 5천만 명 넘어섰으니까요. 5명 중에 1명, 이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 중에 1명도 역시 탈모 걱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탈모 치료제에 대한 시장도 넓어지고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하는 만큼 뭔가 부작용도 있다고 해서 이슈엔 현장 시간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 2부에 정희영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맞게 말을 했나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좀 이렇게 시장이 넓어지는 건 좋겠지만 이렇게 부작용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제가 들었어요. 일례로 불법 거래가 요즘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뒤에서 거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이런 불법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가요? 최근 온라인을 통해서 온라인 그 커뮤니티나 혹은 뭐 그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카페 등에서 예. 이런 그 탈모 치료제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온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불법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불법인가라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보통 의약품을 하면은 의약 외품을 제한 모든 의약품은 온라인에서의 판매가 불법 행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뭐 의약품은 세 가지로 유형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의약 외품, 전문 의약품, 그리고 일반 의약품입니다. 의약 외품은 치료 효능은 있지만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그런 제품들인데요. 예를 예. 들어서 가스 할명수나 네. 방창고 이렇게 저희가 뭐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약들이고요. 예. 전문 의약품은 그 부작용이 심하고 그리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전문의의 진단과 지시가 반드시 필요한 약품입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처방전이 있어야만 병원에서도 구매 가능한 네. 그런 약품들이 전문 의약품이고요. 일반 의약품은 그런 전문적인 지시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그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그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마저도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의약품 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아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조금 좀 단순화시켜서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것과 팔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구분을 지어봤으면 좋겠는데 편의점에서도 못 팔게 돼 있는 걸 온라인에서 팔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의약품 중에서 그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서 약국에 문이 닫았을 때 필요한 예. 감기약이라든지 소화제 같은 경우에 13개 품목을 정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3개 품목 외에 모든 일반 의약품은 그 약국에서만 구매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사는 것은 불법 행위죠. 네. 그런데 왜 굳이 온라인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가요? 아마 탈모 환자들이 갖고 있는 비용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큰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탈모 같은 경우는 병적인 원인에 의한 탈모를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비급여 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탈모 치료제를 구매할 때 모든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탈모 치료제가 한 박스당 뭐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번 예. 진료 시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탈모 같은 경우에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탈모 환자들은 이런 비용 부담에 대해서 가장 큰 그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그러는데 4에서 한 10만 원 정도 사면 이거 얼마 동안 정도 쓸 수 있는 건가요? 보통은 한 달, 2달 정도 복용할 그러면 수 한 있습니다. 달에 꼬박꼬박 10만 원씩 이렇게 그렇죠. 지출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비용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온라인이 조금 더 싸다 보니까 뭐 이렇게 눈을 돌리시는 것 같은데 뭐 요즘에 뭐 회행하다 보니까 정말 전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불법으로 매매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그리고 중고 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등에서 예. 이런 그 탈모 치료제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한 그 중고 상품 판매 사이트에서 4월 1일부터 9일까지 몇 개 글이 올라와 있는지를 봤는데 예. 무려 5개 글이 판매 글이 그것도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판매한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상당히 큰 숫자죠.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이제 카페에서 우리가 그렇죠.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판매하는 유형을 보면은 그냥 누리꾼들이 자기가
복용을 하기 위해서 구매했다가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고 뭐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더 큰 문제는 이런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전문업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뭐 유통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제품을 빼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들은 정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뿐만 아니라 그 유통 과정을 줄였기 때문에 저렴하다라는 것으로 그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직접 어떻게 판매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약사 안 거치고 바로 드리는 거라서 가격이 좀 쌀 편이지. 네, 제품에는 전혀 문제 없으세요. 약사분들은 거기다 마진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뭐 좀 비싼 거지만 그냥 거의 원가에서 조금 뭐 붙여서 그냥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싸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전문업자들은 식약처에서 이런 게시글을 차단하거나 혹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게시글을 올리거나 혹은 다르게 또 사이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런 그 탈모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이트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은요, 식약처에서 그 게시글을 삭제된 뒤에 다른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식약처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고 문구가 왔다라는 것도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다른 판매 통로로 알려주고 뭐 특정 일정까지는 판매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터뷰 내용을 들어도 그렇고 방금 이 사이트를 보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대놓고 식약처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마케팅 아닌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식약처가 과연 정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 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게 실상 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안 나고 있는 건가요? 식약처에서도 뭐 전담 그 모니터링 팀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온라인에서 의약품이 불법 거래되고 있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이런 게시글을 뭐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손쉽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성행하고 있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도 식약처는 올해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그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서 벌금이 현행 2천만 원이었는데요.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단속도, 그러니까 모니터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간 자동 검색이 가능한 이 로봇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내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검색어를 넣거나 이런 그 검색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게시글을 찾아내주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단기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 등 포털과도 이런 그 게시글을 차단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식약처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띄운다든가 뭐 검색을 하면 무조건 뜬다든가 뭐 판매하면 이렇게 뜬다든가 뭐 내용 같은 거는 뭐 불법이며 처벌받을 뭐 그건 이제 좀 정해지겠죠. 협의해서 그거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어서 조금 더 빨리 적극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공기관 관계자들에게 인터뷰하면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는데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산불처럼 더 퍼지기 전에 좀 미리 불을 좀 잡아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좀 속도를 늦출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도로 봤을 때 온라인에서 팔다 보면 아무래도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매매가 될 수 있는 거겠고요. 탈모 치료제라 하더라도 이게 전반적인 사람 건강에 좀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전문의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불법 거래되는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이 그 제품의 안전성 부분입니다. 외형은 정품과 유사할지 몰라도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혹은 주요 성분의 함량이 미달된 가짜 약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복용을 했을 경우에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전문의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적의 함량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또는 또 그 외에 다른
불순물들, 중금속과 같은 그런 우리 몸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 효과와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외 전문의들은 또 탈모라는 것은 그 사람들마다 발생하는 조건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우리 소비자층이 느끼는 금전적인 부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이 자신의 생명 그리고 건강과 관련이 돼 있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제 뭐 쉽게 생각해서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고 또 매매가 되고 있는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까운 병원에서 전문의와 한번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좀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 또 식약처에서 허가 인증을 한 탈모 치료제를 좀 사용하시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도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불법적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탈모 치료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산업이부의 정희영 기자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